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감동 주고 싶은 돼지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감동 주고 싶은 돼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현수, 07년 군번으로 땡땡 야전 공병단에서 복무했다. 내가 배치받은 중대에는 3소대까지 있었는데 한 소대당 15명 정도, 그러니까 중대 총원은 50명 정도였다. 자대에 배치받자 나보다 두세 달 차이 나는 고참들이 많았다. 추후 신병들이 더 왔는데 모두 나보다 후임. 그렇다. 나는 동기 없이 군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군대와는 정말 최악의 궁합이었던 것 같다.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어리버리하기까지. 지금 생각해도 나는 정말 고문관이었다. 족구라도 하게 되면 왜 이리 공이 제멋대로 튀는지. 내가 속한 팀은 무조건 지기 일수. 뭘 해도 제대로 안 됐고 꼬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격훈련을 마치고 복귀할 때였다. 전날 야간 경계근무 후 잠을 설쳐서였을까 잠시 눈을 감는다는 게 그만 졸아버린 것. 그래서 총을 놓쳤고 그 총은 무섭기로 소문난 우리 중대 최고참 발등 위로 떨어져 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날 나는 본공실로 끌려갔다. 2시간 동안 고참 20명이 돌아가며 내 부모님 안부부터 시작해 내 인성까지 체크해 주셨다. 멘탈이 탈탈 털리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타령할까? 아니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할까? 동기라도 있었으면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이라도 털어놓으며 의지가 됐을 텐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군대라는 사회에도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몇몇 고참들이 나를 찾아와 담배와 음료수를 권하며 너 땐 다 그래. 난 이등병 때 더 큰 사고도 쳤어 임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힘내. 참 고마웠다. 그렇게 꾸역꾸역 짬을 먹고 견디다 보니 시간은 흘렀고 병장을 달게 됐다. 락슨물에 전투복 색깔을 빼고 칼같이 주름도 잡았다. 뭐 민간인이 보면 다 똑같은 군발이겠지만 그래도 군인들 사이에서는 각 좀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렇게 나는 중대 최고참으로 등극, 말년 생활을 즐겁게 누리긴커녕 군생활 중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도 일병 상병 때 갈구면 말을 곧잘 들었던 후임들이 짬을 먹자 내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유령. 어쩔 땐 근무 교대 시간을 30분이나 넘겨서 교대했고 내가 후임들을 인솔해 작업하고 있으면 내게 말도 없이 그 후임들을 다른 작업에 투입시켰다. 내 맏후임은 12명, 그 밑에 후임도 8명이나 돼버리니 나는 먹힌 군번이 돼버렸다. 투명인간. 그렇기에 내 맏후임 라인은 물론 심지어는 8개월 차이 나는 후임들까지 나를 고참으로 대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마도 맏후임 라인 이놈들이 지시를 내린 것 같다. 군대는 계급이다. 내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내가 고참인데 짬이 없을 때보다 짬이 많은 지금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군생활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아있다. 그때 공격훈련의 일정이 잡혔다. 야, 김현수, 일명 열애 없다는 중대장님 엄명이야. 말년이라고 뺄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 체력이 약했던 나에게 유격훈련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훈련이었다. 그때 내 머릿속을 팍 치고 가는 뭔가가 있었다. 소대장님, 열애할 생각 없습니다. 저 유격조교 시켜주십시오. 뭐? 조교를 하고 싶다고? 진심이야? 예, 그렇습니다. 당황한 소대장은 간부회의 때 이야기해본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씨, 현수야. 중대장님이 안 된대. 예? 왜 안 됩니까? 일단은 네가 말년이다 보니 훈련에 감정이 실려. 우리 중대 애들 봐주면서 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피지컬이 안 좋잖아. 너도 알다시피 조교되려면 똑같이 유격훈련 먼저 받고 집체교육도 훈련 기간만큼 더 해야 돼. 왜 사소고생이냐? 소대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군생활을 했고 그 덕에 몸이 약한 저도 무사히 군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격조교는 작년 첫 유격 받았을 때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거 감수하고 군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소대장이 살짝 감동한 것 같다. 내일 다시 중대장님과 얘기해 볼 테니 기다려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알았어? 며칠 뒤 나는 행정반 앞 게시판에서 유격조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장 김현수, 외줄다리 코스 조교. 나를 본 소대장은 엄지를 치켜 올렸다.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나는 뭐 한 거 없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이 말에 중대장님이 감동하신 것 같더라, 야. 그렇게 나는 유격조교로 차출이 됐다. 기쁜 마음에 야간에 연등도 신청, 먼지 덮인 유격교범도 정독했다. 외줄다리 코스에 대한 지식을 다 마스터하고 집체교육까지 하는 생각으로 봤던 것 같다. 그런데
유격 교범이 너무 재밌었다. 유격 훈련의 본래 목적이 부대 이탈이나 고립 시 생존을 위한 훈련이라 식수 구하는 법,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저장하는 법, 부비 트랩 만드는 법 등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 정말 유익했다. 선발대 유격은 야공단 내에서 1주간 진행했고 집체교육은 인근 유격장에서 1주간 진행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뭔가 목표의식이 있어서인지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다. 낮에는 열심히 훈련받고 밤에는 연구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군생활 중 지금처럼 의욕적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드디어 본대 유격훈련이 시작됐다. 긴장한 표정 가득한 교육생들이 행군하며 입구로 들어왔다. 나를 비롯한 조교들은 최대한 거만한 표정을 짓고 박수를 치며 그들을 맞이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내 맏후임, 평소 나를 제일 우습게 보던 그들 무리 중 리더격인 놈이다. 그놈의 눈빛에서 순간 두려움을 받다. 그리고 그놈은 내 눈빛에서 너는 곧 돼졌다 라는 시그널을 캐치했을 것이다. 아니, 캐치 못해도 된다. 너와 네 패거리들은 곧 내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입수한 후에는 곧바로 PT 체조를 실시한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세가 불량하거나 목소리가 작은 교육생들을 열애시켜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보다 나를 야지줬던 마투임 라인과 그 밑에 라인들만 일부러 골라서 열애시켰다. 2번 올빼미 열애, 10번 올빼미 열애. 이날만 기다렸던 나는 머릿속으로 그들을 반복해서 얼차려줬었고 나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어깨동무 실시한 상태에서 PT 8번 온몸 비틀기, 구분 동작으로 시키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시켜서 배수로에 빠뜨리기, 오리걸음으로 선착순 시키기 등등 입에서 강한 쇠맛이 느껴질 정도로 굴렸다. 첫날 훈련이 끝난 후 나에 대한 간부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 특히 상병장 라인을 제대로 조지는 것을 본 중대장은 감동을 받았는지 조교 수경지로 날 찾아오기까지 했다. 이야, 김현수, 진짜 네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구나. 잘했어. 네가 진짜 유격조교다. 중대장의 입은 귀에 걸려 있었다. 특히 대대장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셨다고 한다. 코스 훈련 또한 마찬가지로 상병장 라인들은 절대로 코스를 탈 수 없었다. 무조건 얼차려만 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나와 눈만 마주쳐도 눈을 깔기 바빴고 유격훈련이 끝날 때까지 나는 최대한 상병장을 조져버렸다. 이빨 빠진 늙은 멍멍이로 취급하며 나를 능멸했던 이 얄미운 후임들. 어떠냐? 이게 바로 너희들의 업보다. 그런데 정말 통쾌할 줄 알았는데 왠지 허탈하고 심경이 복잡했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며칠 후 나는 전역을 했다. 보통 고참들이 전역할 때 후임들이 간단한 환송식 같은 걸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뭐 기대하지도 않았었다. 몇 달 후 콜렉트콜로 전화가 한 통 왔다. 김현수 병장님, 저 이만수입니다. 7개월 차이 나는 후임이다. 반가운 마음에 통화를 수락했다. 그러자 야이 삐리리 씨약 같은 게 야이씨가 깨나가면 통수 조심해라. 너 나한테 걸리면 뼈다무지. 야, 욕하려면 콜렉트콜로 하지 말고 네 돈 내고 해 임마.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다. 군생활을 할 당시에 나는 유약했고 어리석었으며 소인배였다. 후임들이 나를 고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를 내 자신에게 찾지 않고 타인의 잘못이라 치부해버렸었다. 좀 더 솔선수범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나마 중간은 갔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 아무에게나 쥐어주는 계급이라는 무기로 후임들을 찍어 누르지는 않았을까. 함께 동거동락했던 후임들에게 괜히 복수한답시고 몹쓸 짓을 한 것이 후회됐다. 사연을 본 장석조 감독이 걱정했다. 만약 이대로 사연이 나가면 고문관 찐따가 뭘 잘했다고 사연을 보내냐,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라는 뉘앙스의 댓글이 달릴 테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욕을 먹더라도 이번 기회를 빌려 그때 후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그때 후임들이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각자가 다 그렇겠지만 오고 싶지 않았던 군대에 끌려와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땐 많이 어렸고 철없었고 서툴렀고 한심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군생활하는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 이야기를 저와 구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필승, 단결!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